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덕군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초로 6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영덕군은 지방 세수가 늘었고 중점 투자 사업을 선별해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섰으며 경상경비도 20%나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지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태풍 홍내이와 태풍 미탁으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 2년 연속 피해가 발생했는데 2021년부터 빗물 분사를 위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배수 관로를 통해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영덕읍의 시가지 저지대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생명과 직결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영덕군이 확보한 내년도 국도비 예산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군에서 3년 연속으로 도전해왔던 영해 남천지구 도시침수 예방 사업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500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영덕군의 예산은 6,165억으로 지난해 본 예산에 비해 3.23% 증액됐는데 영덕군에서 역대 처음으로 6천억 원대 예산안이 수립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 늘었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보조금도 12% 늘었습니다. 반면 행사축제성 경비와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 경상경비 절감, 또 사업을 제로에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2024년도 본 예산은 영덕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동해선 포항 영덕 간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오늘 18일부터 1년 동안 중단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안전 문제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당초 이달 완료 예정이던 포항 삼척간 전철화 사업이 내년 말로 연기돼 운행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덕군은 열차 운행 중단 기간 동안 포항역에서 영덕역까지 운행하는 대체버스 2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이 오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59억 원을 지원해 포항의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계획 수립과 기술 개발 지원,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자원순환 체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월성원전 3중 수소 누출 사건을 조사해온 원안위가 오늘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발표하려고 했다가 저지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 설명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3중 수소 누출 사건을 조사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주민 설명회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주민들은 원안위가 주민 설명회에 대해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설명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장 오늘 해야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원안위 시간 편지, 조사단 시간 편지, 아니면 현안 소통협의회 시간 편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민들은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발표 때만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3중 수소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저뿐입니까? 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 3중 수소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안위 민간조사단은 발표회 이전에 자료를 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보안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꼭 하루 전에 먼저 배포돼야 되는 그런
것은 좀 상호 이해하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간의 저희의 그 경험을 비춰보아서 이런 판단을 했고, 원안위 민간조사단은 월성 1호기 사용행연료 저장조와 폐수지 저장 탱크의 누설을 확인했고 이 때문에 주변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2차 내용과 이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했냐고 이제 나무라시지만 이 보고서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또 충돌이 있을까 봐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원안위는 원전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위험 지역에 추진 중인 항사댐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에서 지난 2016년 규모 5.8의 지진과 최근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나라 동남권에 활성단층 14개가 확인된 만큼 항사댐 건설 대신 기존 우어지를 리모델링해 냉선의 홍수 조절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으로 이전한 경북도청의 본관 건물과 의회 건물의 현판을 한자가 아닌 한글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자 경상북도가 새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초 새로운 현판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예산 2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자를 모르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안동으로 이전한 경북도청 청사 건물 한가운데는 한자로 안민관이라 쓴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도민이 평안한 도정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건물에는 여민관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과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홍익관, 동락관, 경화문 등 나머지 건물과 시설에도 모두 한자로 현판을 제작했습니다. 예산 2억 6,400만 원을 들였고 2016년 상표권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적혀 있다 보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자를 배우지 않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한글로 바꾸자는 의견도 올라옵니다. 경상북도는 한글 현판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많다며 지난 9월 추경 예산 2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도청 본관과 도의회 두 곳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나 쉽고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한글 현판을 설치하는 게 미래 세대와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향후에 우리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경북의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제 추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대여섯 개로 이름을 압축한 상황. 경상북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청과 도의회 건물 앞에 한글로 적힌 표지석이 있어 굳이 현판을 바꿔야 하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판 교체가 예산 낭비에 전임자 흔적 지우기 논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경북도의 한글 현판 바꾸기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덕군은 9월부터 자체 소각시설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경상북도 광역소각시설인 맑은 누리파크로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맑은 누리파크에서는 불연성 폐기물이 혼입될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어 주민들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은 기존 방식대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덕군 환경자원관리센터 내 매립장으로 반입하면 됩니다. 포스코는 2차 전지 특화단지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25만 톤 규모의 산업용 산소와 질소 생산 설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내 5,000평 부지에 공기 중 산소와 질소를 분리 정제하는 공기 분리 장치와 액체 산소 2,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장 탱크 등을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순도 산소와 질소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정 및 니켈 정제 공정에 사용됩니다. 앞으로 어선의 조업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와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어획 확인서 전달 등이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어획물의 의무 상장제와 어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소형 어선과 낚시 어선에 대한 어획량 관리와 사매매 유통 등에 대한 제보 보완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둣가 야시장을 표방하는 미식축제 마켓 피어 9이 오는 10일까지 대게와 과메기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는 해녀들이 잡은 특산물을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해녀 마켓존과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만선 마켓존,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들이 마련돼 있습니다.